네, 여러분들 뭐 눌림목 매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거든요. 네, 대부분 영상들 보시면 눌림목을 단순하게 뭐 상승 후에 뭐 상승 파동 후에 조정 구간을 겪고 다시 상승할 때 이제 그 조정 구간 거기를 눌림목이라고 정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. 뭉뚱거리는 거밖에 없죠. 그래서 저는 뭐 눌림목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진 않고요. 네, 뭐 제 방식대로 하면 눌림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시간 안에서의 눌림 구간을 잡을 것인지, 예를 들면 우리가 일봉 기준상의 눌림목도 있을 거고요, 분봉 기준상의 눌림목도 있을 것이고, 뭐 예를 들면 30분봉상의 눌림목도 있을 것이고, 그죠? 자기 매매에 맞는 그래서 눌림목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일본 기준의 눌림목이라 한다면,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차트인데요. 일본 기준 눌림목이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어떻게가 눌림목일까요? 지금 이 부분이 눌림목이 되는 거지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승 후에 이 부분이 눌림목이 되겠죠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 될 거고요. 반대로 만약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? 만약 이 부분을 눌림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이 큰 파동에 대한, 큰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되죠. 결국에 눌림목이라는 거는요, 여러분들 자기가 어떻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자리가 틀려진다고 봐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책들도 보고 뭐 다른 분들 것도 공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이제 매매법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수정을 또 하고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 눌림목의 과연 조건이 뭘까? 뭘 눌림목이라 하는 걸까? 그러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거든요. 그날 상승하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이상 종목일 수도 있는데, 그럼 과연 가장 효과적인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. 그 종목이 어떤 걸까?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본 거고. 근데 주식에서 이제 제가 계속 경험적으로 쌓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숫자들이 이제 3의 배수들이에요. 3. 짝수보다는 홀수 쪽을 좋아합니다. 그 중에서도 3의 배수라든가 3, 5. 이전에 우리가 뭐 상한가도 15%였죠. 막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제 짜맞추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상한가 30%죠. 네, 그래서 뭐 20% 이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그죠? 다른 책들도 어떤 수학적인 책이나 철학적인 책들을 읽어봐도 뭐 우리 시장에서 이제 홀수로 이루어진 게 많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실제로 그냥 경험적으로 느낄 때도 이제 3의 배수들이 좀 많이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피보나치 뭐 조정이라든가 피보나치 확장도 역시 뭐 계속 수열로 이루어진 기술적 분석이고,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땐 3의 배수, 5의 배수 이런 것들 좋아하게 되고요. 숫자도 보면은 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끊는 걸 좋아하잖아요. 뭐 매수 뭐 10%, 20%인데 그 이런 걸 보면 뭐 저는 뭐 9%, 19%. 항상 이런 부분들이 유리해요. 왜냐하면 저런 10%, 20%는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심리가 생각 없이 그냥 다 걸어놓는데요. 몰려 있는 그런 되고, 물론 이런 라운드 피겨, 라운드 가격이라고 하죠. 이제 그런 가격들을 뚫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저런 딱 떨어지는 거에 적용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이제 9.8%에 걸으면 되는 거죠. 좀 안전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, 그러면 그 상승 눌림목의 기준은 뭐가 되냐? 라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본 거예요. 일봉에서도 볼 수 있고요. 뭐 주봉에서도 볼 수 있고, 근데 주봉 단위, 월봉 단위 좀 길어지겠죠.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루에 낼 수 있는 종목의 상한가는 지금 하루에 상승폭은 30%다라는 거예요.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뭐 일봉의 눌림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잡는지,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거죠.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15%가 됐다라는 거고, 그래서 항상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3, 4% 기고 있는 애들 말고요. 15%의 상승률을 내준 종목들이 눌림을 주고 더 큰 파동을 형성해서 뻗어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. 제 경험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. 그래서 금요일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15% 검색기를 이제 뭐 만들어놔 있죠. 그래서 금요일날도 보면 에코프로 HN 이 상한가를 갖고, 그 다음에 장 후반부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이제 실리콘2, 그 다음 뭐 DIT 이런 게, 코스나에는 제가 그냥 이런 건 안 배제하는 종목이고요. 매매 자체를 웨바이오텍 그냥 패스. 추가적인 조건이 있지만 그 15%를 만족시키면서 눌림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15% 조건을 만족을 했고,
시간에까지 치면 한 25%까지 갔죠. 그래서 꽤나 또 결국에는 금요일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.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하루에 눌림 매매를 하고 결국에는 매매법은 이제 눌림하고 돌파 매매 두 가지잖아요. 자주 하는 게. 그래서 눌림 매매는 장점이 뭐냐면 제가 저는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. 비중을 뭐 이 종목들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검색기에 나온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결국에는 한 개, 두 개 정도의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 이거 오전에 그다음 오후에는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체크를 못했었는데 오후에 레인보우랑 뭐 로봇주 쪽이 올라왔네요. AI 쪽, 셀바스 AI 이 세 개.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에코프로 HN하고 폴라리스 오피스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금요일 날 왜 얘네들로 선정을 했냐 그 이유가 사실 중요하겠죠. 그러면 뭐 볼게요. 네, 당일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잡냐 왜 이걸 어떻게 갈 줄 알고서 당일 장중 종목에서 15%를 넘어간다라는 거는 일반 초보 매매자들이나 자기 매매 스타일이 확실히 없으신 분들은 3%뭐 많이 안 오른 종목에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은 떨어질 확률이 크다. 그렇지가 않아요. 이 단기 매매하고 당일 매매 짧은 기간의 매매를 보시는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저는 스캘퍼는 아닙니다. 저는 거의 데이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데이 트레이더에서 뭐 2에서 3일 다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은 보통 이틀, 3일까지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. 그랬더니 14, 15도 아니에요. 15%로 넘어가는 종목도 위주로 봤더니 혹시 보합에서 예를 들어서 보합 0에서 뭐 7, 8% 상승하는 종목보다 15%를 넘어가는 종목들이 25에서 30%, 25에서 상한가까지 갈 확률이 훨씬 높더라라는 겁니다. 0에서 7% 있던 애가 얘네들이 15%를 갈 확률보다 15%를 한번 찍은 애가 25에서 30% 상한가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전체적으로 100% 맞는 건 아니죠. 이것도. 그렇지만 제 데이터는 그렇게 쌓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맞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분명히 있을 단기과열 겁니다. 예고 공시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금요일 날 에코프로 HN은 적용이 됐고요. 그래서 에코프로 HN이 결국은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가 역시 15%를 만족을 시키고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이 눌린 자리에서 거의 10%가 나와요. 이러면 10%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당일날. 비중을 실어서 또 10%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매매에서 손실을 줄여야 되거든요. 손실 확률을 줄이고 비중을 실어서 먹을 수만 있다면 그 매매법은 성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오늘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왜 눌림목의 기준을 그렇게 잡았느냐. 뭐 다른 거 없어요. 뭐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많이 맞았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뭐 장중이든 뭐 일봉상이든 확률적으로 뭐 15% 이상을 낸 뒤에 여기 뭐 30%가 나왔죠. 그 뒤에 어디까지 이제 내려오는지를 사실은 그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. 이제 그렇다면 뭐 그걸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올라갈 땐 사실은 이거는 눌림 매매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. 따라가는 건 아니고 결국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으로 접근하는 눌림 매매가 될 거냐 아니면 장중에 접근하는 눌림 매매가 될 거냐. 대신에 저는 기준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. 뭐 3%, 4% 오르고 3% 오르고서 내려온 종목 이런 걸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면 시세를 내는 결국에는 단기 매매에서 승부는 시세를 내는 구간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. 크게 그죠? 이런 구간을 내줄 수 있는 파동의 확률은 3, 4%보다는 15% 구간을 넘은 애들이 당연히 세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논리인데 이 부분을 대부분 초보분들이나 이제 경력이 작은 분들은 많이 오른 거는 접근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오늘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겠고요. 결국에는 뭐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매매는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